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국가산단 조성 지원과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조속한 산단 건설과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북항공고가 해마다 최연소 비행기 항공정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헬리콥터 정비사 면허 취득의 길도 열리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항공정비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정부가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마스크 해제를 반기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 첫날의 풍경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 아침 출근 시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도 지하철과 버스 승강장 이용객들 대부분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벗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욱이 최근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홀가분하다는 반응이 큽니다. 이제 많이 안정도 됐고 이제 다른 나라도 마스크 해제한 나라도 많은데 이제는 좀 벗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근데 대중교통은 아직까지 조금 감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조금 날이 좀 더 풀리거나 또 온도가 올라가면 답답해서 더 벗을 것 같아요. 반면 아직은 벗는 게 어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기상조란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크 해제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주변은 다 쓰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권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한 대로. 정부는 20일 0시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식당과 카페, 사무실과 학교 등 1차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해제에 이은 2차 탈마스크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외에도 마트 역산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대구시를 찾아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방안과 대구 경북 신공항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날 국토부와의 균형발전 현안회의를 통해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가 대구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산단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 15개월이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4에서 5개월 정도 줄이는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고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중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하늘길이라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훨씬 더 많이 저희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의 용량이라든지 앞으로 공항의 기능을 위한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본 계획들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는 대구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비전을 담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법안 통과 이후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대구 경북선 철도 건설 등을 국토부가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북에는 매년 최연소 비행기 항공정비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경북항공고등학교인데요. 올해부터는 헬리콥터 정비사 면허 취득의 길도 열리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수준의 항공정비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헬리콥터의 작동 원리를 살피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꼼꼼한 손길로 정비 실습을 하는 표정에서 진지함이 감돕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미래의 항공정비사들입니다. 영주시에 위치한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헬리콥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고등학교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비행기 정비 교육 과정을 인가받은 터라 고등학교에 다니며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사 면허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곳은 경북항공고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헬리콥터 면장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일단 공부를 하는데 더 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거둔 성과도 우수합니다. 경북항공고는 지난해 74명의 비행기 항공정비사 면허증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약 78%인데 전국 평균 합격률이 20%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교생 299명 가운데 경기도 출신이 62명, 대구 43명, 서울 13명 등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헬리콥터 과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우리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경쟁력을 갖춤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경북항공고는 지난 2019년 고등학교 최초로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승인받는 등 명실상부한 항공정비 분야 인재 양성의 명문 학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민 이상원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 4곳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부산급식 보조금 환수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두고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정부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는데 그중 4곳이 대구 경북이라고요? 네, 대구 달성과 경북 안동, 경주, 울진이 새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달성구는 미래자동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산단으로, 안동시 바이오생명, 경주시 소형 모듈 원전, 울진군 원자력 수소 산업기지 등으로 각각 지정이 됐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신청한 4곳이 모두 지정된 결과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기존 5개 지역 주력 산단과 연계가 가능하고 물류 입지가 뛰어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경북은 3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전체 국가산단은 1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2조 원에 달하고 고용 유발 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4곳이 선정되면서 경제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국가산단은 전국에 모두 15곳인데요. 14곳이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방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국토 균형 발전 효과도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라면 반도체 국가산단을 경기도 용인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반도체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 정도입니다. 반면 환경단체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는데요.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달성군 제2국가산단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환경연은 새로 지정된 산단이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 옆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가 산단 부지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무상급식 보조금을 두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법정 다툼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대구시가 지난해 무상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교육청에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자 대구교육청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일 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 6천만 원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 비율 기준에 따라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고 교육청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왔습니다. 교육청은 대구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이어가자 지난 2월 28일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마트노조가 제기한 의무휴업 평일 전환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대구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가 대구시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노조는 가처분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될 휴업일 변경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0일 관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는 고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안동, 울진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부지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 두산리, 어일리 일원 1.91제곱킬로미터와 안동시 풍산읍 놀이 1.36제곱킬로미터,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화성리 일원 2.0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동시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기부자는 759명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13명으로 기부자의 95%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19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연천시 청통면의 한 야산에서 인근 양봉장 화재의 불씨가 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7대를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